그럼 전공자, 비전공자, 그리고 비전공자 직장인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면 각각 필요한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조건으로는 정도. 비전공자 직장인이시라면 잡고 준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구독자 여러분, 회계사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회계 자격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팩트체크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게스트 소개를 지나칠 수는 없겠죠. 성수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기초회계,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강의하고 있는 세무사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체크해 볼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바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동시에 합격이 가능한가입니다. 전회 1급과 전세 2급을 동시에 강의하시는 성수쌤을 위한 전용 질문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전공자인지 전공자인지 그리고 하루에 공부 시간 얼마인가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학습 조건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공자, 비전공자, 그리고 비전공자 직장인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면 각각 필요한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전공자라면 사실 바로 전산세무 2급을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비전공자에 비해 기본 지식이 있으니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면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잡고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전공자인데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라면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조건으로는 2달에서 3달 정도 회계에 좀 흥미가 있다. 공부 진도가 쑥쑥 나간다면 2달, 좀 버겁다면 3달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공자인데 직장인이라 하루에 3시간씩밖에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경우에는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비전공자 직장인이시라면 4개월은 잡고 준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를 뛰어넘는 사례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만 유념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어쨌든 전산세무 2급까지는 취득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전산세무 난이도가 부담스러워서 전산회계 1급부터 도전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전회 1급과 전세 2급의 난이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두 급수의 체감 난이도는 2배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전세 2급 실무 파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내용이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다만 전회 1급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합격률을 보면 전세 2급보다 전회 1급 합격률이 낮게 나타나는 회차가 정말 많거든요. 처음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합격률이 좀 낮아졌을 수도 있지만은 전산회계 2급에 비해 1급이 어려운 난이도인 건 사실이죠. 그럼 두 급수를 동시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전산회계 1급은 확실하게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회 1급에 맞춰서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 전산세무 2급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학습하시는 전략이 안전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산세무 2급 난이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죠. 다만 전산세무 2급 합격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시면서 안전하게 전산회계 1급까지 접수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전회 1급과 전세 2급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실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에 1급만 붙고 전세 2급을 떨어지더라도 전세 2급 다시 도전하실 때 분명 꼼꼼하게 공부했던 전에 1급 내용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전세 2급은 실무 파트에서 부가세 신고랑 원천제세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편인데 이 문제도 50%는 암기 싸움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급수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두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전에 1급부터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어내는 수험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무 파트 문제를 전략적으로 푸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일단 합격 컷 70점을 넘는 게 목표라면 이론은 30점 다 챙겨가시고 실무에서는 일반 점표 15점, 메인 매출 점표 15점,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15점 이렇게는 꼭 맞추겠다는 전략으로 이 네 파트를 우선적으로 공부해서 75점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럼 성수쌤께서 아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무 프로그램을 다룰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팁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험이 실기와 이론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거든요. 이론 문제가 앞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기 문제를 먼저 풀고 이론을 나중에 푸는 방법이 시간을 안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시간이 부족하면 실무는 찍기가 안 되는데 이론의 경우에는 찍기가 가능하고요. 또한 배점도 실기가 높기 때문이죠. 이 방법을 실제 시험장에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